네, 목요일을 책임지실 분입니다. 차트스쿨 미디어의 김민성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빨리 드려볼게요. 네. 네, 금리 불안감이 오늘 지수를 흔들었습니다. 양시장 투자 심리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이 개별 종목 위주로 산발적인 급등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장 진단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채권 금리가 높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뭐 코인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증시 자체도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패닉셀이 이어지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전일 좀 증시에 워낙 많이 맞아서 좀 오늘은 데미지가 덜한 체감상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오늘 딱 느낀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 왔구나. 패닉셀은 어느 정도 다 끝났고 셀인 메이라고 하죠. 이 셀인 메이가 월이 끝나가는 만큼 이제는 마지막 세일장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마침 말일날 이제 네. PC 이제 지수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수 발표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방향이 만들어질지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발표 이후에 증시가 좀 지금보다는 조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이어 맞다 보니 맷집도 생겼고 이제 바닥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닥이라는 말이 저는 좀 이제는 긍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오를 것만 남았다는 말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투심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이 주도주 중에서 일시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구간들이 저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박앤셀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앤세일의 마지막 기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시장이라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영어로 하면은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면 이제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거를 세일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증시가 뭐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들이 돈을 못 벌거나 뭐 안 좋아서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업에 대한 가치와는 무관하게 하락을 했고 모멘텀 자체가 강한 종목들은 오히려 세일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를 다시 한번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또 어떤 종목이고 어떤 산업을 잡는지는 중요하겠죠. 근데 그 종목 중에서 잘 선별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하락이 오히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추가할 수 있고 그동안 좀 못 잡았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의 한 주였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하락이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라는 언급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잡한 상황 속에서요,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이게 모아질까요, 대표님? 대세는 뭐 AI죠. AI. 네, AI에 대한 대세는 변수가 없다, 변함이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AI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요. 엔비디아가 그거의 대세를 확정지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도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조금 빠졌지만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무시하고 갈 종목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조금 쉴 때면은 소프트웨어가 가고요. 소프트웨어가 쉴 때는 또 다시 하드웨어가 가고 이 두 개가 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AI를 기점으로 해서 모멘텀, 뭐 전력이 많이 소비될 거다. 이것도 다 AI에 대한 모멘텀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모멘텀에 따라서 결국엔 파생되는 AI 모멘텀이 지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메가 트렌드는 뭐 연초부터 아니면 작년에서부터 벌써부터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쉬어가는 구간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AI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증시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일 중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 AI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면요.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이 스페이스 광개토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시간 외에서 AP 위성도 그렇고 우주항공 관련주 아주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뉴스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연속성을 보기에는 이제 시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거든요. 이제 네. 좋은 소재,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간 그런 소식이 있더라도 좀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쪽에 포커스가 쏠리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광개토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6G가 개발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통신망을 사용하려는 게 저궤도 위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항공위성 쪽에 대한 부품 모멘텀이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개토 프로젝트 단발성이지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우주항공 쪽으로는 모멘텀이 좀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연말이 지나서 내년 이후에도 6G에 대한 통신망 구축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계속해서 기대감 반영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주항공이랑 6G도 세일 네. 구간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또 오른 종목도 있고요. 박스권상 이제 좀 올라오는 AP 위성도 뭐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처럼 유동성 장세로 이제 장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기업이 과거에는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이 밸류체인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유독 강하게 상승했던 것처럼 이제 AI 모멘텀이라든지 6G 모멘텀에서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우리가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똑똑해졌고 그렇게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기에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오늘 그 SK에 대한 보도 역시 이렇게 광개토 프로젝트와 함께 가는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거는 진짜 단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현물 배당을 높일 거다, 이제 친화적인 흐름을 나올 거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가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딱 이거 보고 옛날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 상속세 얘기가 나왔을 때 네네. 그때도 비슷했거든요. 결국에는 상속세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현물 배당을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결국에는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반짝 좋을 수는 있으나 이제 계속해서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신라호텔 대표이사 이부진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블록딜로 지분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가 이제 이거 돈을 내기 위해서 또 지분을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경영권 분쟁이다 이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거 모멘텀이 정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 그 이후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이슈로 이제 추격 매수라는 건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투자하실 때 이 단기적 모멘텀은 잘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이야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김민성 대표님이 가져오신 섹터 만나볼 텐데요. 저희 아나운서가 그에 관련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유연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높여요. 시크릿 섹터 브리핑의 이유연입니다. 오늘 김민성 대표가 픽한 섹터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이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연례 개발자 회의인 WWDC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제품군 발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관심은 향후 출시할 운영체제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은 상당수 AI가 인터넷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형태일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음성 비서인 시리에 애플이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탑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PC 갤럭시북 4 엣지를 본격 출시하면서 애플, 인텔과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번 갤럭시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10여 개국에서 동시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애플의 노트북 맥북 확장을 견제하고 인텔의 컴퓨터 프로세서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AI PC는 사용자의 편의성, 업무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앞으로 더욱 발전이 예상됩니다. AI 혁명이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AI가 탑재된 앱과 그렇지 않은 앱은 중장기적으로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는 한국통계정보원, 클라비 국가통계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통계청은 AI 챗봇은 중앙행정기관의 첫 생성형 AI 도입 사례라며 덧붙였습니다.
새 단체는 초거대 AI 통계 챗봇 서비스를 함께 구축할 예정인데요. 이제 AI는 가정, 업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돼 업무 효율 증가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크릿 섹터는 바로 AI 혁명 속 날개를 펼친 소프트웨어 열어봤습니다. 이어서 김민성 대표와 수익을 높이는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네, 김민성 대표님의 소프트웨어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AI 열풍에 반도체부터 전력, 신재생 에너지까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온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좀 하드웨어 쪽으로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같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그냥 대놓고 하드웨어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생각보다 좀 조정이 좀 길어졌던 그런 모멘텀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가 가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는 게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차도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요. 핸드폰, 이제 애플이 만든 핸드폰 자체도 하드웨어가 될 수 있고 반도체라든지 뭐 GPU, CPU 이런 게 다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하드웨어만 있으면은 별다른 기능이 없는 그냥 껍데기죠. 껍데기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려면 결국에는 얼마나 높은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얼마나 좋은 기능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속해서 먼저 선주문을 하고 이제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공장도 필요하고 이제 공장 부지도 계속해서 생산 능력을 높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찍다 보면은 수요가 이제 공급을 넘어서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가 남아 돌기도 하고 그러면은 좀 공급량을 줄이면서 수요를 다시 늘리고 다시 사이클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이클이 안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필요성을 계속 높이고 들어가는 뭐 가전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재료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쉬고 있었던 소프트웨어가 다시 반짝 움직이는 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그동안 좀 먼저 혼자 갔으니까 좀 네. 이 구간에서 쉬면서 순환매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껍데기는 갔으니 그 안을 잘 채워줄 소프트웨어가 갈 시간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10일이죠.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이제 애플의 최신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애플도 그 수급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또 엔비디아가 상승폭이 좀 더뎌지기 시작을 했어요. 막 엄청나게 막 $1,000 뚫기 시작을 할 때는 엄청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투자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빠지고 나서 그 자금들이 이제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결국엔 시장에 돌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또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AI 폰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애플입니다. 뭐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테슬라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애플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난다. 뭐 하락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상승폭이 더뎌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장에 대한 흐름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그동안 좋았지만 쉬었던 애플주가 좀 수급을 가져가면서 상승폭이 더 좋아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요. 네. 미국에서 뭐 세일스포스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상승 재료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쪽 부분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이제 계속해서 갈아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 하려면은 다시 뜯어내가지고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 되는 곳이면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수요 자체가 이제 견고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뭐 더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앉혀놓고 소프트웨어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체 수요가 견고하게 업데이트가 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쌓여야 되는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이 충성 고객 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좀 폭발적으로 막 반도체를 확 찍어내고 모멘텀이 확 살아나고 이런
그 시장이 아니라 서서히 꾸준하게 기대감을 만들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앞으로도 들어갈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로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계속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뭐 냉장고에도 AI가 탑재된다, 뭐 전자레인지도 AI가 탑재된다, 뭐 전 가전제품에 탑재가 되고 핸드폰, 노트북 다 AI가 탑재되기 시작을 하면서 수요 기기가 증가를 되는데, 이런 기기가 증가할수록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많이 탑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업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합쳐서 또 증가 수요를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절대 작지가 않고, 소프트웨어도 모멘텀 자체가 한번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해서 캐파가 커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은 당장은 퍼포먼스가 없지만 서서히 꾸준하게 퍼포먼스가 생겨날 산업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하다가 느낀 게요. 이제 AI가 쏘아올린 큰 공이죠. 네. 전력, 설비, 수소, 풍력, ESS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소프트웨어 차례가 아닐까, 충분하게 당위성이 생기는 기분이에요. 네. 그렇다면 탑픽은요? 탑픽은 우선은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아, 가져왔습니다. 네. 이 오피스를 먼저 가져온 게 네. 오피스 AI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먼저 좀 기사가 만들어지고 수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일상 속에 들어오면서 익숙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AI가 이래서 편하구나. 우리 일상 속에서 서서히 스며들어야 되고, 사람 심리가 있다가 없으면 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있을 때는 좀 낯설 수 있는데 네. 이게 적응되면은 또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기업에 들어가고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오피스 쪽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피스 모멘텀이 이제 계속 AI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100명이 하는 일을 50명이 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 하는 일을 200명에 대한 효율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피스 AI에 대한 수요는 계속 긍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모멘텀, 산업에 대한 모멘텀은 이 정도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잠깐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최근에 하드웨어 쪽이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모멘텀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많이 조정을 받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깊게 조정을 받았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한미반도체,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게 그냥 네. 차트만 보면은 오른 종목을 들어가긴 다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정을 받았지만 그 와중에서 외국인이 이 하락을 받아내면서 이제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 이거를 보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보도 우리가 외국인이 적어도 단발적인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올렸고, 이제 받아내고 있고, 물량 매집이 끝나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최근에 한번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서서히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이 물량을 끌어올린 자금들이 아직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직은 남아있진 않아요. 반대적으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다 끝나고 나갈 사람들 다 나갔다 보거든요.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나가지 못했고, 외국인이 여기서도 지금 최근에 하락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추가적인 반등 한번 슈팅은 나올 수가 있는 자리라서 여기서 제가 한 7,500원까지는 밀리더라도 네. 분할로 접근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 때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고, 강하게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한 7,5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홀딩을 해서 지켜보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8,060원이니까 네. 7,500원 떨어진다면 그때 네. 매수해도 돼요, 그러면? 네, 근데 이게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떨어졌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걸 모르니까. 주식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지금 가격대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근데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매수하지 마시고 네. 뭐 30%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10%든 15%든 나눠서 매수하시고, 더 떨어진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평단 관리를 하시면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목표가까지는 먹을 자리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어플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주목이 되는 기업입니다. 목표가 10,000원에 손절가 7,5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혹시 오피스 AI 관련된 기업 중에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오피스라고 하면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워낙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가장 이제 좀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쪽으로만 이제 매출이 많이 치중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 좀 계속해서 M&A를 진행을 하면서 스페이스 쪽이라든지 이제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모멘텀을 늘려가고 있고 AI로 탈바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이제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구간도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내려가고 있을 때 외국인이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네. 이대주주가 이제 24일 날 이제 3만 원대에서 일부 지분을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린 거더라고요. 근데 22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큰 물량은 아닌데 그 물량들 기타 법인에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거를 올리면서 굳이 가격을 높게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아래로 밑으로 받아내면서 주가가 내려갔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공시가 나왔으니까 기타 법인이 이제 급하게 나올 물량들은 다 나왔겠죠. 그래서 네. 그동안에 주가가 밀렸던 이유가 이제 좀 명확히 나왔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갈 때는 과거에 뚫지 못했던 3만 원대 월등하게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의 상승을 위해 돌파를 하고 이제는 막힘없이 올라갈 수가 있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좋게 보고 있고 한국과 컴퓨터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나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 시간 여유가 있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질문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말고 네. 눈여겨보시고 있는 섹터 중에서 네. 차트가 예쁜 종목 있을까요? 차트가 예쁜 종목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네. 잠시만 차트를 제가 한번 갑자기 칠게요.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한글과 컴퓨터와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네. 만나봤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쪽도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반도체가 끝났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요새 장세가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네, 다 이렇게 차트가 떠 있어요. 맞아요. 떠 있는데 이걸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운데 또 보면은 이런 차트만 또 강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잠깐 뭐 숨고르기는 있더라도 올라간다,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또 가던 종목이 더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바닥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락이 멈추고 거기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이 보여진다. 그런 차트가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은 언제까지 바닥일지 몰라요. 맞아요. 네, 잘 안 빠지긴 하는데 또 그만큼 또 잘 안 오릅니다.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막혀요. 계속해서 앞전에 있던 매물들을 소화할 물량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굉장히 벅찬 경우가 많은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적죠. 거의 위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닥이 더 안 빠지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나왔고 여기서 모멘텀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위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뚫고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한미 반도체 위 가져오셨죠. 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도 비슷한 차트였고 우리 앵커님이 그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딱 요때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들어가 되냐고. 차트 너무 보면 고점 무섭죠? 아니에요? 그쵸? 제가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차트만 보면 사실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이제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시장에 밀고 있는 관심도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또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는데 제주 반도체도 이 올라가기 전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요 모멘텀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급작스러웠는데 제주 반도체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표님이랑 상승할 차트 가리는 좀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서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스쿨 미디어의 김민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